그 일명 여성 경력 보유법이라는 것을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네. 이 법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네. 저는 궁금한 게 뭐 기존에 그 경단녀라고 하잖아요. 경력 단절 여성 이렇게 부르다가 이거를 이제 그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꾸자 이런 게 법 내용에 있는 것 같던데 네. 이 두 개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단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네. 일단 부정적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네. 끊어졌다는 네, 그런 네, 네. 건데 특히 여성들 본인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준다 그래요. 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혼인이나 육아 이것 때문에 그 자기의 사회 직장을 이제 그 그만두고 이제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 뭐 노는 게 아니잖아요. 애 키우고 그럼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돌봄 노동이 또 엄청나게 네, 그 중요한 그 내용인데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경단녀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신감도 사라지고 되게 위축될 것 같아요. 예, 위축되고 네. 스트레스도 받고 네. 아 내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이제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를 법률에서 쓰는 게 네, 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네, 네.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질병에 네. 점 하나를 붙이면 예. 고칠 병이 돼요. 어머.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그 점 하나가 그 내용을 바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바꾸면 사회적 인식이 바꿔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여성들의 지위나 권익 이런 것들을 향상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 경력 단절이 아니고 네네. 여성 경력 보유잖아요. 네네. 사실 그게 맞는 거고. 맞죠. 예, 그렇게 좀 그 용어를 써서 여성들한테 자신감도 심어주고 사회적 인식을 좀 바꾸는 그런 좀 계기가 되길 그런 그 소망에서 네. 그런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그 저도 처음에 이 경력 단절 여성보다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하는 거를 듣고 나서 아, 참 참신하고 신박하다 요즘 말로. 그런데 이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이 용어 하나 바꾸는데도 법 개정이 필요한 건가요? 일단은 법률 용어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여성의 네.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네. 경력 단절 예방 법이에요. 아, 법 법률 이름 이름이 자체가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정의 네. 법에 이제 정의 정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정의 부분에 네. 여성 경력 단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법률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들 다 용어를 바꾸기 위해서 법 네네. 개정안을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결심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근데 요거는 그 21대 국회에서도 네. 약간 그 논의가 됐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각 기초단체에서 네. 이런 조례들이 하나씩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뭐 여성계에서는 그런 용어에 대한 그 요구들이 좀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가의 활동을 하면서 네네네. 그런 것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에서 요 법을 발의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위에 네. 속해 계시면서 또 여가위도 네, 맡고 맞습니다. 계시는 그런 예. 상황이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 법 개정이 처음 추진되는 건 아니고 21대 때 말에 이제 좀 진성준 의원인가 발의를 했다가, 예, 했다가 논의가 예. 안 되고 그냥 자동 폐기가 됐죠.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21대 말에 됐으니까 아, 이게 이제 총선 네네. 이제 그 상임위에 올라가서 법안 소위에서부터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네. 이제 총선이 이제 들어가고 하니까 원래 이제 그 국회는 총선이 있는 해는 그해 1월 달부터 사실상 이제 국회가 거의 활동 논의를 안 해요. 네네. 네. 그 총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논의가 진전이 없이 바로 총선에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 폐기가 된 거죠. 임기 종료가 되면서. 그렇군요. 예. 네. 사실은 그 아까 돌봄 노동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가사나 뭐 육아, 뭐 간병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집안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돌봄 노동을 그 경제활동 경력으로 좀 인정을 받게 해주자 이런 내용이 법안에 예,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어떤 부분은 어떤 식으로 그게 실현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그 법에는 이제 경력을 인정하는 그것을 이제 노동부나 네. 그 기초 단체에서 그 부분을 이제 뭐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네, 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다가 혼인이나 육아 때문에 그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네. 이제 가정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육아를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통칭해서 네. 그 돌봄이라고 돌봄 하는 건데 네. 그 돌봄이 거기에 이제 현재 법에는 돌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아, 그 돌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엄연하게는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 다리인 가정을 그렇죠. 위해서 그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봄 노동으로 정확히 규정을 해서 그것도 어쨌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경력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아예 돌봄을 돌봄 노동으로 그 용어를 좀 바꾸자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꾸고 돌봄도 돌봄 노동이다. 정당하게 가치를 평가해서 맞습니다. 돌봄 노동으로 예. 용어를 아예 규정하는 게 법의 핵심 내용일 예. 수 있겠네요. 또 하나는 이런 그 경력 보유 여성을 이제 채용하는 기업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이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예, 세제 같은 인센티브를 네네. 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제 뭐 예컨대 이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다시 이제 사회에 나서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런 여성들을 채용하는 기업의 어떤 혜택들이 있어야 더 이제 활성화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 문제 직면에서 이제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네. 장기간 그 시간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 30년간 예산 돈으로 따지면 한 300조 원 가까이 투입했는데도 성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인구는 계속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심각한 사회 위기로 지금 이제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인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그 인구 위기 대책은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리는 거다. 거기서 여성의 경제 참여를 네. 그 늘리는 것이 네. 그런 인구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 해법이 될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여성들의 경제 참여를 그 여러 그 방법을 통해서 늘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인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 돌봄 그 육아나 뭐 간병 이런 것을 위해서 네. 그 잠시 집에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그 사회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독려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네. 세제 지원 각종 지원들을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 정말 그 좋은 취지로 시도한 법 개정이 21대 국회는 이제 국회 말에 임기 말에 네. 하는 바람에 뭐 아쉽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이제 22대 국회 초니까 네. 이번에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경단녀 아직까지는 경단녀인데 이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보시지 않을까. 네. 끝까지. 많은 분들이 네. 언론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또 네. 그 여성분들이 뭐 응원해 주시는 글도 많고 전화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끝까지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 지금 국회 개원한 지 이제 뭐 한 국회의원 되신 지 3개월 정도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임기 개시한 지 이렇게 됐죠. 일단 소감은 어떠세요? 네. 소감은 그 4월 10일 날 이제 총선 승리 결과 나올 때는 네. 뭐 얼떨떨하면서 승리했으니까 기분이 좋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임기 개시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첫 그 본회의 개원하는데 이제 본회의장을 처음 갔어요. 국회의원 신분으로. 네네네.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예. 네. 가니까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 일종의 책임감 같은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어깨가 무거워지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되는데 이런 그리고 이제 오선 국회의원 하신 분한테 그리고 이제 뭐 이해찬 총리도 찾아뵙고 초선 의원은 어떻게 활동해야 됩니까? 좀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기억이 남는 게 화의부동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화의부동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무리로 화합을 이루면서도 네. 또
이렇게 자기만의 이런 차별성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딱 들어도 어렵다. 그러니까요. 같은 무리에 있으면서 또 네. 무리에 섞이지 않는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늘 그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뭐 의원총회도 가고 본회의장에 가 있으면은 늘 그 부분이 항상 머릿속을 맴돌아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같이 하나의 어떤 그 정당 속에서 활동하면서 흥덕구의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또 어떤 나만의 그 정치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늘 고민이죠. 대한민국에 딱 300명밖에 없는 300개 입법기관이잖아요. 네. 한 분 한 분이. 그 각자의 갖고 있는 뭐 무게나 책임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되보자면 겪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중앙당에서 한 네. 20년 이상 그 활동을 해왔는데 네. 직접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의정 활동하니까 모든 사안들 매 시간 이런 게 굉장히 그런 중압감, 무게감 이런 것들이 크더라고요. 책임감이. 네.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의도에서 오래 생활하셨어요. 네. 중앙부대에서. 그러나 이제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뭐가 있던가요? 이거 솔직하게 뭐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네네네. 네. 사실은 몸무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그 총선 때는 이제 지금 마지막에는 이제 한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막 그렇게 유세를 네, 그렇죠. 총력 유세를 네, 하기도 네. 하고 막 그랬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한 5kg 정도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 10일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각종 모임에 네, 이제 네, 가서 네.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조금씩 찌더니 네. 술자리도 막 생기고 네네네. 한 5kg가 다시 늘어서 이제 정상이 됐는데 네. 그러고 나서 네. 다시 5kg가 쪘어요. 어허. 그래서 지금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역대 최고의 몸무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평생의 예, 불과 3개월 만에요. 예. 그래서 이거 몸 관리 안 하면은 이거 내가 먼저 몸에서 쓰러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관리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 국회에 가시면 뭐 조찬 모임부터 점심, 맞습니다. 저녁까지 계속 스케줄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네. 어떤 날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끼 먹는 날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점심을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저녁을 2번 먹는 경우도 네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먹는 양이 횟수가 많으니까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시간은 좀 제약되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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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것이 이제 살을 찌게 하는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경각심이 생기고 있어요. 전에 어떤 군수님을 뵀던 네, 저녁 때 뵀는데 식사 자리에서요. 이제 군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3번째 저녁이다. 심지어 한탕 더 있다. 그 말씀 하셨던데. 그래서 저희 네. 며칠 전에 국회에서 이제 국회 축구 모임이 있거든요. 여야가. 네네. 그래서 저 이제 민주당 축구 모임에 가서 네. 오랜만에 볼을 찼는데 오. 찰 때는 아무 이상을 못 느꼈는데 네. 발바닥이 끝나고 나니까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심해져가지고 네. 거의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어허. 심해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네. 족저근막염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러니까 이게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전형적인 네. 그러니까 몸무게가 일단 늘어서 네. 그 하중이 그 다리로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족저근막의 전형적인 이 상태다.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살을 빼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살을 빼야 된다. 네. 그래서 축구를 하세요? 아니, 포지션이 근데 혹시? 포지션은 저는 딱 됐을 때는 그 골키퍼 아니실까? 키도 크시고. 뭐 축구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네. 뭐 그날은 이제 뭐 오랜만에 해가지고 주로 이제 수비에서 뛰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죠. 지금. 그 민주당 축구 모임 대표는 누구세요? 대표가 단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뭐 김영진 의원이 민주당은 하고 있고 네. 전체 이제 여야 이제 그게 이제 축구가 한일 의원 축구가 또 있어요. 한일 의원 축구요. 네. 일본 의원들하고 한국 네네. 의원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한국 의원은 그때 정진석 의원이 하셨던 것 같은데 대표를. 지금 비서실장가 계신. 예, 네네. 예. 그래서 올해도 있대요. 한일 의원 그 간의 축구가. 뭐 일본 가서 하나요? 올해는 한국에서 한대요. 한국에서. 올해는 네, 한국 네. 순서인데 근데 그러려면은 그게 또 엄청 치열하대요. 절대 지면 안 된다고.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축구도요? 예. 한일전은. 여야 그 축구 거기도
친선인데도 네. 절대로 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할 때 0대 0이었대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스코어가? 아니 그 이제 26일을 해요. 아, 그럼 지난번에 족저근막 겸 이거는 이제 축구 연습하시다 그런 거예요? 26일 한다니까요. 아, 26일 날 저 국민의힘 하고. 예. 네. 그래서 지면 안 된다고 각오가 지금 대단합니다. 궁금하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자, 좀 있으면 22대 국회 첫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9월 2일 날 시작이 되나요? 예. 지금 대단히 중요한 현안들도 있고 여야 모두 이제 새 지도부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도 대단히 심할 텐데 사실 저는 의원님을 뵈면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지금 지역구에서 있던 일 중에 작년 여름에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런 말씀을 선거 전에도 하셨고 당선된 이후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과연 아마도 여당 측에서는 쉽게 뭐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긴 한데 22대 국회에서 오송 참사 이 국정조사가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당에 뭐 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TF가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 네, 이무선 그렇죠. 의원님이 이제 단장이고 제가 간사를 맡고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토론회를 할지 이런 걸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네. 그 지금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 서명을 받고 있어요. 현재 이제 100여 명 이상 받았고 그 의원님들 상대로 하는 건가요? 네. 네. 그게 이제 4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어쨌든 뭐 4분의 1을 넘어서 네. 100여 명 이상 지금 받고 있는데 일단 4분의 1은 넘겼고요. 네. 예. 그 이제 야육당은 다 좀 서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100여에서 한 140명 정도 의원들 서명 받아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제 제출을 할 거고 그 이제 우원식 의장님하고도 이제 오송 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원식 의장님은 그런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관심 매우 높으세요. 네네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오송 참사 유족들도 의장 공관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저녁도 같이 이제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참석했던 오송 참사 유족분들은 그 참사 겪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좀 이렇게 존중받고 대우를 받는 느낌을 가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본회의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의장이 본회의 안건을 이제 상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의장님은 어쨌든 간에 그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당의 이제 태도인데 저는 뭐 오송 참사가 대통령이 뭐 국정 부담을 주거나 뭐 그것이 정쟁 사안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뭐 실제로 지금 그 지하차도가 전국에 1,091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오송 참사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송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요. 그 어디서 전국에 있는 지하차도 1,091개 어디에서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원인이 뭐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응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밝혀서 그 해야 대책도 나오는 거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법이나 이런 것들 체계를 정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뭐 이거를 여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여당 의원들도 좀 개별 설득을 하는데 저번에 그 오송 참사 관련한 토론을 하는데 대구의 지역을 둔 이름이 심우진인가? 하여튼 그 의원이 젊은 의원이 그 관심 있다고 오셨더라고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 이제 서명 받으면서 그런 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좀 젊고 뭐 좀 합리적인 분들한테는 이게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거나 정쟁으로 할 사안은 아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인 참사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조사해서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한번 설득을 해보려 그럽니다. 그 절차상에 있어서요.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하고 이제 만약에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면 통과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반수 찬성이죠. 과반수.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본회의 안건만 상정되면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하나는 방법은 특위를 꾸려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네네. 상임위에 지정을 해서 그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네. 저희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는 네. 그 행안위로 지정을 했어요. 그 저번에 21대 국회 때는 그 특조위를 꾸려서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야당이 특조위를 참여를 안 하면은 이게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아예 행안위로 네. 상임위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그렇구나. 만약에 특별자가 들어가면 뭔가 좀 그 여당 쪽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그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기로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여야가 같이 조사 그 기구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데 참여 자체가 안 예, 한다. 그 여당이 반대하는 국정조사는 참여를 안 해버리면은 그럼 반쪽이 될 수 있고. 그 가동도 안 되고 정부도 출석도 안 하고 뭐 이래버리니까. 그렇죠. 요새는 막 정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행안위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번외 통과만 하면은 행안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예, 오히려 더 그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기 전에 이제 부산에서도 그런 좀 맞습니다.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후에도 막지 못했던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뭐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 다시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가슴 아픈 그게 또 하필이면 뭐 우리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국회에서 이런 노력을 계속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이제 국토위 소속이신데요. 우리 충북 현안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국토위 소관이 많단 말이죠. 예.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주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실 계획이신지. 현안이 이제 청주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오송에 네. 가장 중요한 오송에 이제 바이오 그 지금 뭐죠? 바이오스퀘어도 예, 있고요. 바이오스퀘어, 카이스트 네. 바이오스퀘어, 뭐 오송국제학교 네, 뭐 이런 그렇죠. 거 쭉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충북도에서도 이제 저한테 계속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네. 이제 뭐 그 협력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청주가 이제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공항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철도 문제 뭐 그렇죠. 이런 것이 예. 있는데 공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상임위 전체회의 할 때 네. 청주공항에 그 새로운 좀 민간 활주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얘기를 했고 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 들었고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그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한 용역을 국토부에서 네. 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 관련한 거를 이제 항공정책실장을 불러서 네. 보고를 좀 받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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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는데 어쨌든 그 중부 관문 공항으로서의 청주공항 이런 부분은 국토부도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활성화 관련해서 자기들은 그 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활주로 부분과 관련해서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는 것을 동의한다. 근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군에 여러 가지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충북도하고 협력해서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는데 그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그 제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군하고도 특히 이제 뭐 청주 군공항 때문에 사실은 청주가 거의 뭐 한 40년간 많은 네. 희생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서 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좀 고려해서 청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 얘기들을 군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주차 문제 심각하거든요, 청주공항. 워낙 이제 이용객들이 많이 그렇죠. 늘어나니까 예,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 국토부 그 저희 간부들 불러다가 얘기했더니 그건 바로 지금 그 시정 조치를 할 거라고 그 확장 공사하고 뭐 예산 들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 보고를 받아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실제로 개선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철도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이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이제 우리 충북도에서 한 10개를 올렸단 말이죠. 그중에 이제 몇 개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아마 도에서 여러 번 찾아갔을 것 같은데 네, 의원님한테. 그 이제 도에서 10개 했는데 총 네. 사업비가 22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 뭐 중북 동서 횡단철도도 이제 이모선 의원은 또 법도 발의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게 이제 동서 축이 있고 네. 남북 축이 있는데 네. 수익성 면이나 그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 부분이 연결되는 게 이제 중요한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동탄 안성 거쳐서 청주공항으로 오는 이제 네네네. 그런 노선에 대한 좀 그다음에 이제 세종 대전 대전 세종 오송 청주공항 이렇게 이제 가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철도망이 5차 계획에 저기 그 수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상임위원장 우리 이제 맹승규 의원이 우리 민주당 상임위원장인데 국토위에. 예, 국토위 상임위원장이신데 그 상임위원장 잘 협의를 해가지고 네네네. 그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개 총해서 22조 뭐 네. 다 들어가면 좋겠으나 이제 그 제가 중에서 봤을 때는 그 중에는 이제 몇 네.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남북축 네. 그 경부축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네. 뭐 수익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이 쓰는데 네. 이게 동서축으로 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저기 해가지고 삼척이나 울진 가는 거 울진까지. 예. 예, 뭐 이런 거는 저게 도대체 시장성이 있나? 수익성이 생길까? 저 당장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BC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는 거는 일단 그건 또 순차적으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봤을 때는 필요한 노선이기도 할 테죠. 그런 부분들이. 원래 이제 인프라라는 거는 네. 수요가 있어서 인프라를 까는 것도 있지만 인프라를 먼저 깔아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네. 병행이 돼야 되는데 뭐 예전으로 치면은 그 예를 들어서 한 뭐 4, 50년 전에 지금도 보면은 이제 제천 단양 구간에 이렇게 네. 거기 그 충북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그 전에 설치를 했던 건 물론 이제 뭐 산업적 요인이 있긴 했지만 그렇죠. 이용객이 아무도 없는데도 깔아놓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 산업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인프라는 깔아놓으면 그 수요를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균형 발전,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중부 내륙의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철도 인프라를 까는 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네. 중요한 한 거죠. 그렇죠. 사실 또 지역 입장에서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인프라를 깔아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 맞습니다. 부분이 중요하죠, 대단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원래 저기 뭐야 네. 그 호남 고속철도도 처음에 그 계획할 때는 네.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이게 무슨 시장성이 있냐, 네, 네. 누가 이용하냐 그거를. 그렇죠. 근데 지금은 깔아놓으니까 뭐 너무 많이 타잖아요. 그럼요. 네. 거의 지금 뭐 양쪽 하면 포화 상태라.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자, 뭐 이제 국회 얘기까지 해봤고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지난달 말에 그 민주당 충북도 당위원장 경선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합의 추대식으로 한 분을 모셨다고 하면 이번에는 11년 만에 이제 두 분이 출마를 하셔서 이제 경선을 치렀는데 의원님도 출마하셨지만 결과는 좀 아쉽게 됐고요. 어떤 점이 좀 부족했을까요? 선거에 지면은 다 부족한 거죠. 네, 근데 일단 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자신감 있으셨군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나가서 드린 말씀은 네. 일단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동진 정책의 거점으로 충북을 좀 하겠다.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당원들한테서 좀 크게 호응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했는데 일단 뭐 돌이켜 보면 네. 제가 선거운동을 한 12일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마 선언도 늦었고, 좀 늦게 하셨죠? 예, 네네네.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뭐랄까 생각이 좀 많아서 저기 하다가 늦게 이제 출마를 해서 딱 12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민하면서 가장 그 먼저 들었던 사안이 지점이 뭐냐면은 그때 이제 선배 중진 의원들한테 한번 고민을 털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갈리는데 어떤 분은 아이, 그런 걸 뭐하러 하려고 그러냐, 그냥 선배한테 그런 거 양보해줘라. 뭐또 네. 또 저기 뭐야 그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도당위원장까지 하면은 이게
그 관계가 되겠냐 뭐 이런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충북도당이 경선을 안 했어요. 네네. 그냥 뭐 의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합의 추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충북도당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합의 추대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뭐 하기 싫은데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있었죠. 하니까 과거에는. 이게 뭐 책임도 없고 네. 아무런 성과도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한 10여 년, 11년 그렇게 운영을 해오니까 다음에 사실 이제 저번에 대선 때도 충북이 졌잖아요. 네. 좋죠. 근소하게 졌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청주에 그 출마하면서 그 일성으로 이제 출마의 변호로 내뱉은 것이 뭐냐면은 좀 역동적인 정치로 바꾸겠다 충북을.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충북 도당도 좀 역동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네. 지금 당원 주권 시대에 막 얘기하고 네, 그러는데 네, 네. 이게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충북은 현역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아이 그냥 막 합의하지 이거는 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지점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그 충북도당의 역동성을 위해서 네. 11년 만에 경선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경선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마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출마하면 되는 줄 알고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짧았고, 네.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11개 시군을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네.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인지도가 낮고, 네. 그래서 네, 역시 정치는 어렵구나, 선거는 어렵구나 그런 것들을 네. 12일간 선거운동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번 도당위원장이 이제 임기가 2년이잖아요. 네. 그 이번 도당위원장은 이제 후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박중한 임무가 있고 2년 뒤에 새로운 도당위원장은 이제 대선을 치러야 맞습니다. 되는 예. 어떻게 보면 정당 입장에서는 정권 정책에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선거를 맡게 네. 되는 도당위원장인데 2년 뒤에 도당위원장을 새로 뽑게 될 때 그때 한번 다시 재도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선생님 뭐 2년 뒤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조금 뭐 성급한 얘기고 그런데 경선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11년 만에 해서 붐을 일으켜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경희 의원께서 이제 도당 운영을 좀 성과 있게 운영을 하면 이제 그 바탕으로 이제 다음 도당 선거를 어떻게 할지 경선으로 이렇게 그 경선 전통을 계속 이어갈지 네. 아니면 뭐 다른 방식 채택할지 이런 부분은 뭐 그런 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11년 동안 경선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2년마다 계속 경선을 해가면서 매번 하는 하는 것이 것도? 이제 그것이 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경선은 저도 절대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리고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그런 자세를 했기 때문에 그 잡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경선 만들겠다 해서 저는 뭐 선거 끝나고도 일체 뭐 그 깨끗하게 이제 승복을 했고 모임에도 이광용 의원하고 같이 가서 손들어주고 이렇게 다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전통이 뭐 이렇게 계속 경선이라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갈등을 좀 유발할 수도 있는 거여서 부작용도 있고 후유증도 있을 수 맞습니다. 있고.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 당원들의 중지나 의원들의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2년 뒤에 어떻게 할지는. 그건 일단 뭐 이번에 경선 붐을 일으켜놔서 도당위원장이 이제 어떤 성과를 내는지 뭐 네, 그런 네, 것들을 네. 좀 지켜보면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지켜보면서 좀 신중하게 네. 계속 지켜보면서 생각하시는 거로 네. 예, 알겠습니다. 또 2년 뒤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충북에서는 민주당이 별로 썩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 뭐 단체장만 놓고 보면 뭐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뭐 이 주요 그 단체장들이 다 국민의힘이 이제 석권을 했고 자, 2년 뒤에 지방선거 민주당이 충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좀 과제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쉽지 않죠. 지금 뭐 사람이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좀 경쟁이 있는 후보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충북도도 그렇고 청주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이 경선을 통해서 좀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저번에 이제 총선 때도 보면은 신인들이 다 중진들을 꺾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 놨잖아요, 경선을. 네네네. 그래서 그 경선을 통해서 저는 경쟁력이 생겼다 봐요. 그 신인들이. 네네네. 그런 것처럼 다음 지방선거 때도 충북도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그런 좀 드라마 경선을 만들어서 거기서 좀 그 경쟁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본선에 임하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단수 공천 이런 게 아니라 경선은 무조건 맞습니다. 기본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그 이제 그 후보를 공천하는 원칙과 기준은 그렇고 예를 들어 이제 충북도지사 후보로서의 덕목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 충북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아 청주도 그렇고 일단 상상력과 상상력. 그다음에 추진력을 겸비한 사람이 그 네. 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국토의 중심이면서 여러 가지 소외가 네. 돼 있고 차별도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주와 그 외 지역은 청주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은 또 인구 소멸 지역들이 또 다수 그렇죠. 있고 네네네. 그런 지역에서 저는 이런 건 복합적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도지사가 좀 정치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풍부한 사람이 돼서 네. 쉽게 말해서 상상력이라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뭐, 아, 이런 게 가능해? 라고 하는 것들을 던져서 네네네. 도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게 가능한 거야? 네네. 라고 할 정도의 이런 것들을 던져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추진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중부 내력 발전법을 그 지역 발전에 좀 그 핵심 현안으로 놓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저는 뭐 그 우리 그 충북을 발전시키는 법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주요 알맹이들은 다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법전 이제 네네. 예, 개정안을 충북도에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정부를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러려면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점은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충북도나 여당 쪽에서요. 네.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충북도가 하여튼 그런 국토의 중심으로서 네. 계속 새롭게 좀 성장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려면은 그런 좀 상상력, 그다음에 추진력을 겸비한 사람이 그건 좀 그 도정을 맡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거는 그 지극히 제 개인적인 선입견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상상력과 추진력을 이제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하시면 왠지 그 관료 출신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듯한 왜냐하면 이게 제 개인적인 선입견입니다만 이제 관료 출신 분들은 일머리를 잘 아시죠. 일을 풀어가는 방법도 알고 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게 가능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어떤 공직의 그 역할이라기보다는 민간의 영역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미 이번 총선 때 네. 그 청주 시민들이 좀 그 보여졌다고 생각을 듭니다. 보면은 이번에 그 청주 지역에 4명의 초선이 탄생을 했는데 네. 그 한 분은 다 시민운동 하시던 분이고 네네네. 또 한 분은 그 처음으로 그 지방의원 단체장 하지 않은 지방의원 출신의 한 그렇죠. 분이 됐고 네,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앙당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과거에 충북이나 청주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은 중진의 관료 출신들 그렇죠. 고위 관료 출신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구 흐름으로 보면은 그때 50만 정도 됐을 때는 네. 그런 게 이렇게 계속 그 흐름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여기에 오송을 비롯해서 뭐 오창에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게 막 네. 들어오면서 이제 젊은 층들이 두터워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런 그 좀 관료적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네. 그런 좀 시대적 흐름이 좀 생긴 것이 이번 총선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뭐 관료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청주나 충북에 필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그 시민들이 참신하게 저런 게 가능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던질 수 있는 네. 그리고 그 추진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뭐 민간의 영역도 필요한 거고 네. 그때 봤을 때는 청주나 충북에 이제 그런 단계가 됐다고 봐요. 네. 이제 관료의 그런 뭐랄까 툴들보다는 네. 그 민간의 어떤 그런 혁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와서 한번 도전해보는 바꿔보는 그리고 이제 청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충북에 이제 가장 없는 게 네. 그 공공 디자인 센터가 17개 시도 가운데 네. 그 충북만 없어요. 이 공공 디자인 센터가 그 관의 성격인가요? 아니면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산업부에서 이제 하던 저기를 이제 매칭해서 하는 건데 네. 대부분 국고로에서 지원했다 그러는데 17개 시도는 다 있대요. 그 충북만 빼고. 그러니까 충북은 그 지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원 자체를 안 했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관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또 이제 일몰이 돼가지고 지금은 문책으로 그것이 이관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청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 88만을 넘어서 이제 100만으로 지금 네. 향해 가고 있는데 네. 도시 디자인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도입이 돼야 될 시기거든요. 청주 보면은 좀 외관상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그런 뭐 그 네. 명품 도시다 이런 생각은 네. 갖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 이제 도시 발전에 계획할 때 그런 디자인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매우 좀 미흡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관료적 마인드보다는 뭔가 좀 민간의 영역에서 좀 그 단련된 분들이 성과를 내신 분들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도지사하고 청주시장 이런 부분에는 좀 민간 영역이 좀 더 많이 그 좀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유권자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뭐 관료 출신 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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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 여튼- 중에서도 또 성과 내는 분들 많이 계세요. 물론 많이 계시죠. 네. 저는 뭐 진천 같은데 보면은 진천 그 뭐지 음성 네. 증평 보면은 네. 깜짝 놀래요. 네. 그 공직자 출신 분들이신데 맞습니다. 지역을 많이 좀 발전을 일으키고 계시고. 그분들이 네. 진짜 추진력은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일도 잘하시고. 여튼 이번 총선도 그렇지만 다음 2년 뒤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어떤 그 관료의 툴보다는 민간의 어떤 혁신 부분이 더 강조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유권자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뭐 그냥 제가 가볍게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2년 뒤 지방선거에 의원님께서 직접 선수로 뛸 생각은 있으신가요? 글쎄, 그런 거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저는 그 국회의원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하고 싶다고 그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또 그런 생각을 뭐 하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안 해보셨군요. 예, 예. 네네. 제 국회의원 여기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는데 국회의원에서 역할에 충실하는 게 네. 그 제 기본 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국회의원 되신 지 석 달 된 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도 좀 그래서 제가 네. 좀 가볍게 여쭤본다고 이제 전제하에 드린 말씀인데요. 일단은 국회의원이 한 번 되셨으면 4년 한 번 하고 마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의원님도 뭐 아직까지는 깊게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당연히 뭐 재선도 한번 도전해 보실 것 같고. 저번에 네. 어디죠? 그 우리 청주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새날이구나. 날인가? 네, 거기 출연해가지고 그 네.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그 4명 국회의원 중에 네. 나는 재선 3선에 도전할 거다. 네네. 그래서 OX로 하는데 저만 형표 5 들었어요. 재선은 도전에 5를 하셨다. 네. 다른 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체로 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예에 벗어났다고 뭐 이렇게 뭐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뭐 현실에 네네네. 지금 충실하게 열심히 하겠다. 네네, 그렇죠. 그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뭘 잠깐 고민했냐면은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렇죠. 정치적으로 답변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하자. 아니 뭐 삼성 하고 싶은 거 뭐 당연한 저기 뭐 그 제 소망인데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서 하는 동안 뭐 그 뭐 삼선이냐 재선이냐 초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는 초선만 하고 말겠다 이런 거는 뭐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서 솔직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냥 솔직하게 저는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네. 그 이제 여의도에서 뭐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셨고 중앙당에서도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막연하게나마 나중에 내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꿈을 꿔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국회에 들어간다면. 그렇죠. 예. 네. 그런 그 정치인으로서의 꿈 중에 혹시 뭐 이제 국회의원을 먼저 도전하고 그 후에 뭐 재선이든 삼선이든 하신 후에 지방자치의 뭐 단체장 예를 들어서 이게 충북 고향인 충북에 오셔서나 아니면 뭐 수도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단체장으로 한번 나서보겠다 이런 생각을 안 들어보셨나요? 아니 뭐 그런 생각도 간혹 하죠. 네. 그래서 충북을 뭔가 좀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네. 좀 정말 이제 혁신적인 성과를 한번 내보자. 네. 내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뭐 네. 그런 생각들은 가끔 하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유권자들이 인정을 했을 때 너의 리더십이 이현희의 리더십이 지금 필요해. 네, 그러니까 네. 좀 그 이현희가 하는 게 좋겠어. 뭐 그런 이제 유권자들의 또 요구나 요청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뭐 제가 네. 항상 뭐 대선도 그렇고 네. 선출직은 네. 그 자기가 하고 싶다보다는 그 유권자들이 좀 이렇게 저기 촉구하는 게 요청하는 게 네. 그 부름을 받고 네. 네. 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재선이 목표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정권 교체가 목표입니다. 정권 교체 후에 재선이 목표다. 예.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권 교체죠. 정권 교체다. 네. 지금 나라가 너무 뭐 경제도 그렇고 민주주의 뭐 남북 관계 다 퇴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더 뒤로 후퇴하게 되면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다음 대선 때 정권 교체를 반드시 성공해서 좀 새로운 더 나은 그 세상을 만드는 게 네. 제 국회의원 하는 가장 큰 소임입니다. 그러고 나서 민주당 정권이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주장하냐면은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집권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5년 하고 이제 끝났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5년 하고 끝나서 네. 끝나고 나서 다 또 퇴행의 시기를 겪었는데 이게 국가로서는 큰 저는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좀 성공한 집권을 만들어서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는 좀 민주당이 개혁을 일관되게 국정개혁을 좀 해서 반드시 그런 큰 좀 성과를 내서 나라가 좀 이렇게 더 좋은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성과를 반드시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할 때는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해서 그 집권하게 되면 많은 국정 분야에서 좀 그 실적과 성과를 내는 그런 좀 집권 세력이 되는 게 그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정권이 재창출될 맞습니다. 예, 연장될 수 있는 예, 부분이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시 또 대표로 복귀를 하셨고 전당대회 끝난 후에 네. 이재명 대표 혹시 만나보셨어요? 직접 뵙지는 못했고 네. 전화 통화 한 차례 했습니다. 네. 뭐 하시던가요, 의원님한테?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 선배시죠? 예. 네. 그 전당대회 이제 당무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네.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네. 전화를 넣었는데 그날 이제 전화기가 꺼져 있으셔서 네네.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전화를 네. 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지금 당무와 관련한 좀 말씀을 드렸죠. 예.
끝인가요? 뭐 그 내용은 좀 밝힌 그러고. 아, 네네네. 그 당무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수긍을 하시던가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네. 근데 수긍하는 부분도 계시고 네네. 그래서 이제 중진 의원들 역할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뭐 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에 그 당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죠. 네. 이번에 새로 당 대표가 되셨지만 이제 전에도 당을 맡고 계실 때 간간히 좀 상의를 하세요. 뭐 당 운영과 관련해서라든가 어떤 뭐 당의 미래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예. 뭐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으로 있을 때는 네. 거의 뭐 일주일에 4번 정도는 뭐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늘 뭐 뵙고 그랬으니까. 네네.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국회의원 이제 신분으로 해서 뭐 본회의장이나 뭐 회의할 때 항상 뭐 늘 뵐 수 있으니까 가서 네. 뭐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가서 말씀드리고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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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이제 허심탄회하게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마지막 이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치인 이현희는 꿈이 무엇인가, 이제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저는 따뜻하고 유능한 정치인이었다. 따뜻하고 유능하냐?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본인이 자기가 하는 정치는 그 따뜻함을 약자에 대한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바라보는 그 시선 지점은 늘 약자 편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따뜻함이 기본인 거고 근데 이제 따뜻함이 성과를 못 내고 문제 해결을 못하면 동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능함이 같이 있어서 그런 약자들의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좀 보다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가려면은 저는 제 정치의 기본 소신은 따뜻하고 유능한 정치를 해서 세상을 좀 더 한 걸음이라도 좀 앞으로 나가겠다 그런 좀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따뜻한을 앞에 내세우셔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4년 뒤에 만약에 재선이 되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치인 재선 국회의원 이현이 앞으로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 그때는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4월 10일 날 이제 당선되고 나서 많이 이제 인사 다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성당의 신부님을 뵙게 됐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성물을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 그래서 이제 해관 제 사무실에 딱 걸어놨어요. 이거 뭐냐면은 그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그런 이제 그 예수의 상을 그때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동상인데 네네네네. 그게 이제 신부님이 주신 말씀은 이게 이제 다 약자들을 위한 길을 걸어가라는 뜻이다. 뭐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저한테 그 성물을 주셨는데 네. 그걸 이제 책상에 딱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늘 그거 보면서 좀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 네. 따뜻한 정치 이런 걸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감사하고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마칠까요? 네. 네, 충북 도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이현희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코로나 3년, 경제난 2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어려운 시절을 겪은 적은 최근 들어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 그 민생지원금 25만 원, 13조 뭐 이런 것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 부닥쳐 있는데 설사 저희가 일부 좀 양보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경제정책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 교체하는 길에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열심히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그런데 또 추석 명절 다가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과 평온한 가정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